2026년 8월 1일 저녁, 제주 한라체육관. 코트를 떠난 지 1년이 넘은 여자가 공 하나를 들고 걸어 나옵니다. 이날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프로 배구단 네 팀이 한 코트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팀 가운데 세 팀의 유니폼을 이 여자는 선수로서 직접 입어봤습니다. 개막의 첫 공이 은퇴한 지 1년이 지난 선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1년 전 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승이 확정되기 54일 전에 먼저 은퇴부터 선언해버린 어느 마지막 시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키가 크지 않았던 소녀였습니다. 안산 원곡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170cm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지션은 세터와 리베로. 코트에서 가장 낮게 몸을 낮추는 자리였고 그마저도 교체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몸이 갑자기 답을 줬습니다. 1년 사이에 키가 20cm 가까이 자란 겁니다. 최종 192cm. 바닥에부터 공을 받아 올리던 소녀가 네트 위에서 공을 내리꽂는 공격수가 됐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배운 수비는 그대로 몸에 남았습니다. 2005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에 지명됐고 데뷔 첫 시즌에 신인상과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를 한꺼번에 쓸어 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인이 리그를 통째로 흔든 겁니다. 이 세 개의 상을 같은 시즌에 다 가져간 선수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V리그의 김연경 한 명뿐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흔한 천재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균열은 그가 세 개를 다 이긴 다음에 시작됩니다. 2009년 여자 프로배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해외 리그에 나갔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팀, 당시 JT 마블러스에서 두 번째 시즌에 팀 창단 이후 첫 리그 우승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터키 페네르바흐체에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우승했고 이 대회 MVP와 득점왕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여자 대회에서 동양인 선수가 MVP에 오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8경기에서 207점을 몰아치며 대회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팀은 메달 없이 4위였습니다. 그런데 국제배구연맹은 대회 MVP로 김연경을 뽑았습니다. 노메달 MVP. 올림픽 역사에 낯선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선수 생활 처음으로 라커룸에서 소리내 울었다고 나중에 털어놨습니다. 개인 트로피가 팀의 패배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걸 세계 최고가 된 날에 배운 겁니다. 4년 뒤 리우에서 일본을 상대로 30점을 퍼부어 그 패배를 되갚았고 그 경기에서 식빵 언니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본인도 웃으며 받아들여 지금은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쓰는 별명입니다. 외신 집계로 세계 여자 배구 선수 연봉 1위라는 보도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겼고 터키에서 이겼고 유럽 무대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트로피 목록에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흥국생명이 발표문을 하나 냅니다. 김연경 11년 만에 복귀. 연봉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받을 수 있었던 최대 금액보다 3억 원을 스스로 깎은 숫자였고 터키 시절 연봉의 약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구단에 남긴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후배들을 더 대우해달라. 세계 1위가 몸값을 5분의 1로 접고 돌아왔으니 우승은 따라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귀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긴 기다림의 시작이 됐습니다. 복귀 첫 시즌의 챔피언 결정전. 상대는 GS 칼텍스였습니다. 한 판도 잡지 못하고 세 판을 내리쳤습니다. 그 여름에는 도쿄가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도미니카 공화국전. 네 번째 세트를 9대15로 끌려가던 작전 타임. 벤치마이크에 그의 육성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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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작전 타임이 끝나고 중계석의 해설위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 세트를 그대로 뒤집어 경기를 가져갔고 그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런던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 4강이었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 진 날 그는 우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흰 충분히 웃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모두가 코트를 떠난 뒤 혼자 남아 빈 코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6년의 국가대표 생활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소속팀으로 돌아와도 결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귀 후 두 번째로 나선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두 판을 먼저 이겨놓고 내리 세 판을 졌습니다. V리그 챔피언 결정전, 역사상 처음 나온 역전 우승 허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챔피언 결정전은 다시 3대 0이었습니다. 상대 현대건설이 13년 만에 통합 우승을 자축하는 동안 그는 또 준우승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복귀 후 코트에서 본 챔피언 결정전마다 3번 연속 준우승이었습니다. 언론은 준우승만 3번째라고 썼습니다. 나이는 37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다 이겨본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무대가 하필 고향 리그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3일 밤 시즌이 한창이던 홈 경기를 이기고 수훈 선수 인터뷰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배구하는 김연경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도 보도자료도 아니었습니다. 경기 직후 코트 위에서 나온 깜짝 선언이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4일 전 그는 결과를 알기도 전에 돌아올 다리부터 끊었습니다. 왜 우승을 확인한 다음에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순서를 뒤집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우승하면 떠난다가 아니라 떠난다.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이다. 남은 모든 경기가 그날부터 파이널이 됐습니다. 네 번째 챔피언 결정전, 상대는 정관장이었습니다. 시리즈는 마지막 5차전까지 갔고 5차전은 마지막 세트까지 갔습니다. 5세트 12대 12, 2점만 내주면 네 번째 준우승이 되는 순간 상대 에이스의 강타가 코트 구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등번호 10번이 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유니폼이 마룻바닥에 미끄러지며 공을 살려냈고 세터의 손을 거친 마지막 공격이 상대 코트에 꽂혔습니다. 그날 김영영은 혼자 34점을 올렸고 그중 7점은 네트 앞에서 블로킹으로 직접 막아낸 점수였습니다. 5경기 합계 133점. 그 시즌 정규리그 MVP도 만장일치로 그의 몫이었습니다. 상대팀 감독은 경기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몸을 던지는 수비 하나가 우승을 만들어냈다. 데뷔 시즌 이후 16년 만에 우승, 복귀 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우승. 챔피언 결정전 MVP 투표는 기자단 31표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우승이 확정된 코트에서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행가래 위로 올라갔습니다. 54일 전에 이미 끝을 선언해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해 10월 18일 흥국생명의 홈 개막전이 끝난 뒤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우승 반지가 그의 손에 끼워졌고 주장 김수지가 등번호 10이 담긴 액자를 건넸고 마지막에는 부모님과 함께 코트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 위에서 대형 현수막 하나가 코트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 구단 역사상 처음이자 V리그를 통틀어 5번째 영국 열번입니다. 이제 그 팀에서 10번 유니폼을 입는 선수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 개막전의 첫 공이 다시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코트에는 4팀 중 3팀, 그가 입었던 유니폼의 팀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흥국생명, 일본의 오사카 마블러스, 중국의 상하이. 왜 개막의 첫 공이 은퇴한 선수의 손에 맡겨졌을까요? 세 나라의 리그가 전부 그를 자기 리그의 역사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던진 질문의 답은 어제 제주의 코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마지막 장면까지 완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채널이 계속 찾아갑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사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끝을 선언한 사람만이 끝을 자기 손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